어떤 특별한 스토리 라인이 없는 행사나 어떤 이벤트 혹은 청교지 촬영 같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유로운 시간, 좀 중요하지 않은 모멘트라고 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중요한 모멘트, 세 번째는 한 번밖에 없는 모멘트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큐라는 특성의 그런 영상을 촬영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 거야 라고 접근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어느 정도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는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중요도를 정리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유 있는 모멘트, 또 중요하지 않은 모멘트는 언제냐면 뭐 행사가 일어나기 전에 셋업하는 시간, 뭐 여행을 갈 때는 뭐 비행기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에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케치,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하게 담을 수 있는 스케치 정도가 필요하고, 그 스케치의 종류로는 뭐 타임랩스를 쓰실 수도 있고 드론일 수도 있고 어떤 그곳에 중요한 어떤 뭐 물건이라든지 장소를 찍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좀 약간 영상적인 요소, 좀 영화적인 요소를 이때는 찍으시는 게 좋아요. 앞뒤로 조금 그 장소를 이스타블리시 해주는 그런 샷들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만약에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여유 있는 시간에 신경 쓰셔가지고 좀 잘 찍으신다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이입이 잘 되겠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들을 위해서, 또 중요한 장면들을 위해서 좀 장비들을 오르게나이즈 해놓고 충전해놓고 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여유 있는 시간이나 중요하지 않은 모멘트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인터뷰를 하시면 좋은데요. 인터뷰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막 아무나 막 자꾸 인터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점으로 인터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양한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행사라고 하면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 행사를 주최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 시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모멘트는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촬영을 하시면서 내가 이 행사를, 아니면 이 선교지를, 아니면 내가 찍어야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막상 갔을 때 인터뷰를 해보거나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의 시점으로 흘러가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분들의 어떤 시야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달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이 시간에 좀 결정하시면 그 이후의 촬영을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모멘트가 있잖아요. 이 중요한 모멘트는 사실 이 중요하지 않은 모멘트나 이 여유 시간에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게 된 널리지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 안에서 중요한 모멘트라고 본인이 생각한 것과 막상 이제 시점들을 잡아가고 이야기를 잡아가면서 중요한 모멘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들자면, 저희가 TM에서 이제 요르단에 앙상블 팀이 갔었어요. 그곳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그 콘서트였어요.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이제 바이올린을 키는 한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합주를 하고 그 친구에게 꿈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막상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너무 바이올린을 사랑하는데 바이올린을 배울 수도 없고 바이올린을 접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 친구가 앙상블들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그리고 연주할 때 그 떨림, 이런 게 너무 강력한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시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모멘트는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연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리허설이더라고요. 리허설이 사실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이 앙상블을 만나서 연주를 하는 시간이고, 처음으로 지휘자라는 존재를 만난 시간이고, 이 친구가 처음으로 피드백이라는 걸
걸 들어본 그런 공개적인 피드백을 들어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너무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주를 할 때도 그 리액션이나 그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돼 있고 진짜 그 순간순간을 볼 때가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할 때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이 리허설 장면이 되었어요. 중요한 모멘트에는 그 시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친구의 만약에 시점을 전달하고 싶다면 이 친구를 좀 더 다양하게 클로즈업으로도 찍고 이 친구의 손 떨리는 것도 좀 찍고 이 친구가 보고 있는 악보, 이 친구가 들고 있는 바이올린 이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찍으실 때 편집을 할 때 그냥 간단한 기록 영상이 아니라 이 친구의 다양한 면들을 마치 주인공이 본인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영상이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밖에 오지 않는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허설이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친구만 이곳에 존재하진 않잖아요. 관객에게는 사실 콘서트가 끝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선생님에게는 그 학생이 본인의 이제 배운 것들을 얘기하거나 본인이 이러한 감동을 받았다는 걸 이렇게 고백할 때 그걸 들을 때의 감동이 제일 컸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뜨거울 때를 찾아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뭐 어떤 집회나 아니면은 그런 예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지막 날 밤에 막 기도가 제일 뜨겁고 막 가장 막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사명감 갖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도 제일 그 기도 끝나고 막 너무 행복해서 나오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어쨌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있는 이야기를 찍고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만들어낼까. 그게 지어내고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스토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고 우리 매일의 일상에도 이야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미디어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An Ordinary Christian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